자, 봅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형이랑 표준형이랑 요 일반형 배웠던 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 배웠던 대로 할 거야. 자, 봐봐. x분의 3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된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뭘 읽어줘야 되냐면 이 분모가 0 되는 x값하고 요 밖에 빠져있는 상수항이 x, y 방향 평행 이동량이 되면서 얘가 점근선의 교점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잘 표현해 주신 다음에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점근선을.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제 점근선 근처에 있는 x값들을 넣어서 y값들을 조사하면 돼요. 지금 점근선이 1이니까 x에 2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 점을 지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유리함수를 점근선 만나지 않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서 점근선에 대해 뭐 한 0, 마이너스 3 정도 지나는 곳 찍어놓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정의역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의역이 지금 2부터 A까지란 말이야. 그럼 내가 A는 모르겠으나 일단 2부터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요 오른쪽을. 그리고 치역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B란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 뭐야 이거 왜 이래 모양이. 너 뭐 실수했지? 저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 아니에요? 2 넣으면은 1이야? 아 이게 3 마이너스 2니까 1이구나. 그러면은 2, 2 넣었을 때 1이구나. 2 넣었을 때 1이네. 그럼 여기도 뭔가 한 칸, 세 칸 갔으니까 이렇게 한 칸, 세 칸 가가지고 이런 데 찍어 놓고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 정의역이 2부터니까 이 오른쪽을 본다는 얘기야. 근데 이래도 이상한데? 마이너스 1부터 밀고 맞든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볼 건데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이라 그랬죠. y값이. 그럼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봐달라는 얘기거든. 요 초록색 부분만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정보가 y값이 마이너스 1인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1이지. 그 다음 x 마이너스 1분의 3. 그럼 요 x가 4죠, 4. 여기가 4입니다. 그래서 a가 4. y의 최대값은 요 2에서의 y값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유리무리 함수는 그리는 연습도 하고 우리가 정의역, 치역 읽는 연습도 계속 같이 할 거야. 오케이. 자, 2번도 봅시다. 자, 봐봐요.
유리함수 기본형은 얘인데 뭐 예를 들면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조금 시킨단 말이지.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때보다는 이 2를 분자 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얘가 평행이동 된 결과가 얘라 그랬잖아. 그럼 이 표준형을 다시 이렇게 일반형을 이렇게 다시 표준형으로 뜯어봐야 돼요. 알겠어? 내가 안 뜯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보자. 자, 먼저 뜯어볼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수 하나랑 나머지 분수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분모 적고 이 분모랑 똑같이 생긴 걸 일단 분자에 써. 일단 써. 그 다음에 숫자 며칠 곱하고 숫자 며칠 더해서 이 3x-1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 x가 일단 3x가 돼야 되니까 내가 앞에 몇 곱해야겠니? 3. 그럼 이게 3x-3인데 제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왼쪽 하트 부분을 x-1 약분해서 이렇게 상수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하트 부분을 x-1분의 2라고 적어주면 여기가 이제 같은 게 확인이 돼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의 굴곡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프의 굴곡이. 알겠지? 그다음 몇 만큼 평행이동되는지 보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가 있으니까 x로 1만큼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이 3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y로 3만큼 이동한 거거든. 그럼 이제 a가 1이고 b가 3이어서 답은 이제 4인데, 답은 4인데 우리가 결국에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뜯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변하진 않아. 그래서 이건 읽을 수 있다. 그치? x로 얼만큼 평행이동됐는지는 읽을 수 있어. 근데 얘 때문에 우리가 뜯는 거거든. 이 2가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 x계수분의 x계수에 이렇게 숨어 있어. 항상 뭔가 이렇게 약분돼서 나오는 3이다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개수분의 개수를 읽으면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를 읽을 수 있고 y축 평행이동량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안 뜯어도 분모는 변화가 없으니까 x로 1만큼 움직인 거고, 이 개수분의 개수를 읽으면 y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반형에서 제일 연습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야. 그럼 내가 이 계산 없이 그냥 점근선의 교점을 읽을 수 있지. 되겠어? 오케이. 3번 보자.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자꾸 그래프를 이렇게 끊어 놓을 거야. 자, 봐봐. 이제 안 뜯고 할 거야. 안 뜯을 수 있는 건. 자, 분모가 0이 되는 곳을 읽으면 x점근선을 읽을 수 있고, 이거 나름 이거 잘 그려야 돼, 점근선. 그 교점은 읽을 수 있는데 점근선 그리는 게 저번에도 이상했잖아. 자, 여기 x계수분의 x계수를 읽으면 점근선의 y좌표 값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되겠어? 되겠어? 오케이. 그럼 4,4를 찍고 이렇게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1, 3,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일지 2,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일지는 원래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봐봐. 지금 그래프의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1, 3, 4분면 쪽에 그려지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2,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어차피 이 그래프는 방향이 얘 아니면 얘야. 그죠? 1부터 3까지. 그러면 1일 때가 최대, 3일 때가 최소거나 반대로 1일 때가 최소, 3일 때가 최대일 거라서 그냥 저기다가 1, 3을 넣어버리면 돼요. 여기다 1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지?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정리 좀 할게. 이렇게 되지, 그지? 여기서 최대값이 2라 그랬어. 만약에 이 그림이면 얘가 12고 이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최대값이 3일 때니까 얘가 12야. 얘가 12. 자, 다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 여기 3배 해. 여기서 K가 10. 자, 여기는 11 넘기면 되지. 맞아? 그럼 지금 보기 중에 답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둘 다 있으면은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큰지를 판단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유리무리 함수는 뭐 공통부분 나와서 치환하는 거 아니면 어차피 왼쪽 끝점이랑 오른쪽 끝점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 최소값 역할을 해요. 그래서 1 넣고 3 넣고 그냥 문제를 끝내버리는 애들도 있어. 넘겨보자. 자, 좀 더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거 기억하니? 이 4의 정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이렇게 잡고 평행 이동을 막 시키면 형태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얘 정체는 알잖아. 점근선의 교점인 거, 그죠? 그죠? 요 K의 정체 기억해? 난 요것도 정체를 알려줬어. 준호 기억나? 이거 잘 봐봐. 우찬이 잘 봐봐. 이거는 아직 딴 데서는 안 배웠을 거야, 아마. 물론 이제 이 문제 풀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넓이로 알고 있으면 정말 좋아. 왜냐면 봐봐, 쟤는 또 뭐 해놨니? 사각형 넓이 어쩌고 이러고 있지. 그치? 보자. 자, 유리함수 fx에 대하여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일단 a,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어딘가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거고 위에가 4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1, 3, 3면 쪽에 그려지는 곡선이 되는 거야, 일단은. 오케이. 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뭐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자, 그럼 여기가 C야. 사각형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얘를 조금 점근선에 붙여 그릴게. 얘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사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돼? 여기 면적이 몇이래요? 24. 그치? 그럼 봐봐. 일단 이걸 기억하고 있는 애들의 풀이를 보여줄게. 여기 유리함수 위에 점 보이지? 여기서 점근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럼 뭐가 만들어지니?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잘 봐. 이 K를 어떻게 배웠냐면 잘 봐.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려서 유리함수 위에 점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K다. 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맞아요? 그럼 봐봐라. 이 직사각형의 넓이 몇이겠어? 어디야 너? 4야 4.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겠지. 맞아요? 자, 다시. 이 유리함수 위에 점에서 점근선에다 수선을 이렇게 내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 몇이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직사각형 넓이만 우리가 표현해내면 되지. 얘는 가로의 길이가 A일 거고 세로의 길이가 4니까 4A가 된단 말이야. 지금 요게 24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하적 성질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진짜 빨리 풀려. 이거 4 넘기면 어떻게 돼? 맞아. A가 5예요. 문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정석풀이도 보여는 줄 거야. 자, 정석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 A의 좌표랑 점 B의 좌표를 구해야 돼. 점 A는 X절편이니까 Y에 0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고, 내가 뭐라 그랬니? X절편이니까 Y에 0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4 넘기고 양변을 역수해주고, 아이씨, 양변에 4를 곱해주고 X값을 구해주면 A 플러스 1. 그럼 요 길이가 1이지 1. 그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 4였으니까 이 주황색 2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4만큼 더 간 점이니까 이 B좌표 값이 이렇게 얘들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4.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 그럼 요 길이는 그냥 A분의 4거든? 근데 이제 삼각형이니까 A분의 4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약분하면 2야.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는 거지. 그럼 여기 4A고. 돼, 얘들아? 되니? 물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X절편, Y절편 딸 줄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고1 수학인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내가 요새 애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함수를 있지, 도형처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넓이 정보들, 길이 정보들이 도형처럼 다뤄줘야 돼. 막 뭘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오케이. 그래서 5번이고 여러분 이 4번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고 6번도 해보시면 되는데 조금 서운하니까 6번도 해볼게. 자, 2,4를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y에 4, x에 2는 넣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점근선의 방정식이 4래. 그럼 뭐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와야 되지. 아, 요 a가 4구나. 그래서 문제 끝났어요. b는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빼주면 12지. 5번도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니까 그냥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7번에 여러분 저기다 밑줄 그어봐요.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던 문장이거든. 뭐 써놓을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 이제 수학에서 힌트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이제 어떤 걸 구하라고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뭔가 K나 P나 이런 문자를 구하라고 이제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 기라는 건 기울기를 내가 그냥 기라고 적어.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내가 점 A, B로 기울기를 구해도 B, C로 기울기를 구해도 A, C로 기울기를 구해도 다 같이. 그쵸? 진짜 신기하게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울기로 문제를 풀게 돼 있어. 가볼게.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그럼 봐봐 얘들아. X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 값이 0이다.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은 X좌표 값이 0이야. 그 다음에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 하자. 그럼 요거 이제 바로 쓸 수 있죠. 2,1 굿. 이렇게 세 점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 하나 만드는 거야. 가자. 자, A 점 좌표 구하려면 B부터 할까? X에 0 넣으면 돼. 이렇게. 안으로 붙지? 그 다음 A 구하려면 Y에 0 넣으면 돼. 뭐라고? 내가 지금 뭐 했지? 머리 아파. 맞아. Y에 0 넣으면 돼. X절편이니까. 이게 이제 분수 방정식이라서 뭐 조금 푸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금방 풀 수 있어요. 양변을 뒤집고 K를 곱해주고 2를 더해주고 이제 다 했어. 식 하나만 만들면 돼. 근데 얘들아, 아무래도 알려진 점을 두 번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AC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로 식 세워서 문제를 풀 거거든. 자, AC의 기울기부터 2 빼기 예분의 1 빼기 0은 2 빼기 예분의 1 빼기 예. 그럼 뚝뚝 떨어지고 K분의 1은
4분의 k. 그럼 k제곱이 4지?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이제 보기에 4번에 마이너스 2밖에 없어서 4번으로 끝낼 거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하는 방법이 아마 A, B의 기울기를 한 번 더 쓰면 결정이 될 거야. 근데 유도리 있게 해야겠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할게요. 자, 빠르게 하자, 빠르게. 점근선의 교점이, 즉, K,3이, 그죠? 어디 위에? Y는 X 위에 넣어요. 이렇게.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란 얘기지. Y는 X 위에 이 3,K라는 점근선이 K,3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유리함수가 지나갑니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9번 해봐. 9번 해봐. 이건 풀어봐. 우찬이 저번 주에 을왕리 갔다 왔니? 하준이가 을왕리 갔다 왔다 그러더라. 근데 갔다 와서 죽어 있더라 얘가. 저도 여기 집중을 못해가지고. 그래 뭐 너도 뭐 열심히 잘 못 자거든요. 그래 뭐 열심히 노느라 이제 못 온 거 아니야. 그래 가끔 놀러도 가야지. 자, 한번 봅시다. 나림이 풀었어? 이리 봐봐. 이거 통 이해를 못하는 점근선을. 아니 얘들아, Y는 2가 점근선이래. 그럼 요게 2라니까. 그럼 뭐 A는 2B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뭘 지난대? 2,3 지난다 그랬지? 여기도 넣어요. 되지? X 2 넣고 Y 3 넣으면 돼.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저 밑에 거랑 연립하면 되지. 이렇게 넘기면 6B 플러스 3은 2A 플러스 1. 양변에 2B 플러스 1을 곱한 거지. 그럼
그럼 정리하면 6b가 넘어와서 2a-6b는 2 이렇게. 그럼 a-3b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2b 넘어가면 a-2b는 0 이렇게. 됐죠? 연립 한번 하시면 됩니다. 수원이 빨리 와. 1은 마이너스 b.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10번, 11번 다 쉽고 그냥 뭐 2분의 1 2분의 a 그지? 요거랑 이제 매칭하면 되는 거고 b가 2분의 1, a가 1. 자, 11번도 똑같이 3,7 지난다 그랬으니까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x는 2가 점근선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2. 그럼 문제가 또 끝난 거죠. 됐죠? 정리하시면 자, 그 다음에 12번은 약간 특이하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풀어보세요. 네, 1분만 줄게. 생각만 살짝 해보는 거야. 하준이 강의 봤냐? 야, 너는 저번 주 토요일로 3시간 내내 자고 강의 보다가도 졸면 어떡해. 졸아서 강의를 못 들었으니까 강의 보고 와야지. 그리고 얘들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학 1 나가는 거야. 그렇지? 나림이는 다음 주부터 소인의 반으로 가는 거고. 아, 그래.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하준아, 너 아침에 올 수 있겠어? 오늘 수업은 오늘만 아침이긴 한데 방학 때 우리 고3 애들 다 아침에 계속 부를 거거든? 맨날 오는 상황은 없는데 이렇게 일찍 오면 저 맨날은 괜찮아? 배보다 우리 고3 애들아, 우리 방학 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방학 2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면 인생이 바뀔 거야. 자, 볼게요. 얘들아, 이게 봐봐. 이런 건 진짜 좋은 힌트고, 진짜 좋은 힌트고, 이게 점근선이랑 y는 x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내가 이 함수를 다 그려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어. 점근선만 보는 거야. 자, 어떻게 읽는 거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1, a. 이렇게 있는 거다. 이거 잊지 마. 읽을 때 점으로 읽었지만 이걸 점근선으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a를 그려주는 거지.
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위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a라는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 y는 x가 요래 지나가. 이 y는 x는 항등함수로서 y 값이랑 x 값이 이렇게 같은 지점이고 a 이렇게 y 값이랑 x 값이 같은 지점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점근선인 두 직선과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도 a 플러스 1,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도 1 플러스 a가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 넓이의 2배인 36이 나와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1은 6이고 a는 5야.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유리함수를 배우셨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유리함수를 바로 이렇게 쓰는 거지. 알겠죠? 이 진짜 깡패 같은 거거든. 꼭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는 이 문제는 얘랑 얘 비교하는 거니까 이 상수항 부분 1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고 a가 4야. 3이야. 너무 쉽죠? f4는 여기다 4 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4번도 잠깐 보자. 갑자기 정의역이 나오고 조건제시법이 나오면은 이제 갑자기 멍청해지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얘들아, 왜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겠어요. 바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서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만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예요 라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라며, 이 마이너스인 유리함수를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면 약간 유리함수가 이런 느낌인 거야. 대칭 이동을 시켜도 그래프에 변화가 없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어때?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도 그대로지. 그죠? 이런 애들은 특징이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y는 x 위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음수니까 뭔가 2, 4분면, 4, 4분면 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그래프에 변화가 없죠. 수원 이해돼? 그래서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얘를 x로 마이너스 2, y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게 fx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요렇게. 알겠어? 오케이. f4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4 넣으시면 되고. 됐죠? 상식적으로 하시는 거고, 특히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그림으로 바꿔서 힌트를 얻어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16번 봅시다.
수원이 숙제했냐? 숙제했어? 오, 야, 얘들아, 오늘 되게 고무적이네. 숙제를 아무도 안 해왔네. 지치시면 안 돼요. 뭐 시험 기간이고 어수선했으니까 내가 이해할게. 또 다음 주부터 다 해봅시다. 평소에 잘해오는 애들이 안 해왔네. 얘들아, 이게 이제 이해가 완벽하면 문제 이렇게 끝내는 거거든. 문제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눈치챈 거야. 얘들아,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리는 유리함수의 대칭의 중심에 되는 이 점 있잖아. 얘가 대칭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5, 3 넣는 거야, 그냥.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y는 x분의 k 배울 때 이렇게 원점 대칭인 곡선이 그려지고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대칭선으로 갖는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럼 내가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좀 시켜.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 대칭선은 어떻게 오겠니?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이게 돼.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기울기가 1인 것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는 똑같고 이 P, Q를 지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게 바로 되시죠? 우리 수학 3 공부한 이유가 이런 거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이 5,3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칭선의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그냥 얘가 5,3 지나겠거니 이것만 알면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됐고, 자, 18번, 19번, 18번은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유리 함수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야. 밑줄 가봐. 4사분면을 지나도. 자, 오늘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제 니들 인생에 함수가 몇 개 쌓인 거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4개가 쌓이는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함수 몇 개 더 배워야 돼요? 3개 더 배워야 돼요.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3개 더 배워야 돼. 근데 어떤 함수가 나오든 간에 몇 사분면을 지나도록 또는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절편들로 푸는 거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자, 우리 수업은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개념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 풀면서 자꾸 꾸준히 나오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어. 오늘 벌써 뭐 배웠어? 저거 배웠지?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배웠지?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때. 그죠? 자, 갑시다. 얘는 마이너스 1,3을 일단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져요. 아이고. 이 사분면을 크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k 값의 부호에 따라 k 값의 값에 따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할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그려지면은 4사분면을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4사분면을 지날 수 없지. 자, 원래 제대로 풀면 내가 오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 거야. 얘들아, 제대로 풀려면 항상 일반형은 뜯어야 돼. 오늘 배운 대로 3x니까 몇 배 해야 돼? 이게 3x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원래는 상수항이 k-10이잖아. 그래서 여기 k-13이 있어야 돼. 오케이. 저기 하준이 격한 끄덕끄덕 했어. 좋았어. 이해됐어. 자, 요만큼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k-13. 괜찮아? 요거 먼저 적은 거고, 요거 이제 뒤에, 앞에다 적은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자, 이 문제는 양수면 안 돼. k-13 음수여서 여기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돼? 근데 이제 얘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야. 4사분면을 지나려면 얘들아, 약간 그래프가 축이랑 이렇게 멀어야 되지 않니? 맞잖아.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4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잖아. 그럼 대답해봐. 4사분면을 지나는 그림이랑 4사분면을 안 지나는 그림이랑 y절편의 차이가 있어. 그렇지. 4사분면을 안 지나는 건 y절편이 양수고 4사분면을 지나는 건 y절편이 음수지. y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 0 넣어. 자, 얘가 음수여야 돼. 그럼 k가 몇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답 3번이야. 그럼 내가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돼. 어차피 이거 연립하면 뭐야? 이거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물론 자기가 감이 잘 안 잡히면 다 조사해봐야겠지만 이 색깔이 왜 이러냐? 사사분면 지나는 그림 이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씨 y절편이 음수네? 여기다 딱 0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끝낼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까지 숙제였다 그랬지? 뒤에는 19번부터 여러분 24번까지는 한 문제만 풀고요. 나머지 숙제로 합시다. 아시겠죠? 뭐 두 개 할까? 19, 21, 19번부터 보자. 얘들아 미치겠어. 이런 문제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이런 문제 보면 돌아버리겠어. 봐봐. 19번인데 x분의 2잖아. 그 얘네들이 점 R을 좀 정의해 놨거든. P를 지나고 x축인 수직인 직선과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뜻이야. 그리고 얘네들 PQR 넓이 물어봤지. 그치? 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얘들아 너네 나한테 이거 배웠잖아. 직사각형 넓이. 이게 2잖아. 이게 2. 맞아요? 그럼 이거 몇이야? 1이야 1. 그렇지. 야, 이 직사각형 넓이 2라고 배웠잖아. 이거 몇이야? 이거 1이야 1. 그치? 그리고 이 R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대칭이동이 돼. 그럼 R이 그 대칭이동된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넓이 몇일까? 이야, 답이 4야 4. 알겠어? 물론 이렇게도 공부하고 그 다음 점 잡아서 푸는 것도 연습하는 거야. 일단 지울게. 답은 4야. 까먹지 말더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유리함수에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y는 원점 지나는 함수니까 이 p랑 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a, a분의 2라고 잡으면 q는 뭐 b로 잡을 수도 있긴 한데 한 문자로 잡으면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원점 대칭 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 밑변의 길이는 몇 a야? 2a야. 여기서 이거 빼면 되거든. 아니면 마이너스 a, a만큼 갔으니까 2a야.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 그지? 자,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죠, 정석. 됐어, 얘들아? 내가 점 잡아 푸는 걸 함수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아까처럼 이제 도형을 다루는 방법을 기하적인 방법이라고 하거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어와서 질문을 더 합시다. 아시겠죠? 야, 빨리 갔다 와. 나 무리함수 수업해야 되니까. 이거 너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갔다 와. 그래, 빨리 갔다 와. 어차피 곧 쉬는 시간이야. 자, 나머지 분들은 무리함수 펴시다. 무리함수 기초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원이는 기억날 거야. 자, 일단 무리함수 전에 무리식을 다루는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능하는 거니까 이 무리식 다루는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냐면 일단 요 1번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한 거라서 뭐 더 강조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이 중3 때 이후로 계속 나오는 표현이지.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면 이제 이렇게도 나오죠. 막 루트 안쪽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양수면 그냥 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요 절대값 성질이랑 같은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리식의 근본은 무리식을 다루는 근본은 유리화야. 유리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 그냥 유리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들어가 있는 거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유리화. 알겠지? 어차피 루트가 들어가는 식 중에서 복잡한 건 수능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루트가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겨서 무리 함수로 가보자. 자, 무리 함수는 자, fx가 이렇게 x에 대한 무리식이면 우리가 무리함수로 부르는데 이 fx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 gx라고 쓰면은 굳이 복잡할까봐 내가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써줄까? 루트 안에 x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럼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무리함수는 요거. 근호하는 시계값이 0 이상이 돼야 함수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의역을 구하시는 겁니다. 정의역을.
우리 유리함수는 정의역 어떻게 구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이렇게 유리함수가 돼 있어. 그렇지. 이렇게 쓰지. 근데 무리함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1 같은 걸 못 넣어. 그럼 루트 안이 마이너스 2가 돼서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겁나 쉽죠? 요렇게. 됐죠? 오케이.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요거를 예쁘게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1차 함수는 기본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켰고 2차 함수도 이렇게 기본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켜서 배웠고 유리함수도 이렇게 기본형을 잡아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서 배웠고 무리함수도 기본형을 잡아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배울 거야. 알겠어? 자, 오늘 배울 기본형이야. 알겠죠? 요 A도 붙어 있는데 나중에 붙여줄게. 자, 봐봐. X에 0 넣어봐. 여기. X에 1 넣어봐. 1. X에 2도 넣고 3도 넣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루트 2, 루트 3이니까 조금 힘드니까 4를 넣어버려. 그렇지. 그래서 마치 무슨 느낌이 들냐면 Y가 한 칸 한 칸 증가하는 게 너무 힘들어. X에다 좀 크게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증가해요. 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부호에다가 장난질을 치면서 방향성을 4개로 줘야 되거든, 무리함수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2개였잖아. 유리함수도 K가 양수면 이렇게, K가 음수면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2개였잖아. 무리함수는 방향성이 4개야. 잘 봐. X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은 Y축 평행이동이 돼서 이렇게 생기고 Y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은 함수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X축 대칭이동이 돼서 이렇게 생기고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동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알겠어? 지금 이 얘기를 얘네들이 해놓은 거거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방향 헷갈릴 것 같지? 그치? 자, 이제 백지평. 한쪽 옆에, 바로 옆에. 자, 우리는 무리함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울 겁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상, 하, 루트 우, 좌, X 이렇게 외울 거야. 수원이 기억나지? 오케이. 자, 첫 번째 Y는 루트 X다. 그럼 출발은 원점이고요. 부호가 어때? 루트 앞도 플러스 X의 개수도 플러스지. 맞아요? 플러스 플러스지. 그럼 방향이 상, 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우상이면 안 돼. 상우여야 돼. 위로 가고 싶은 걸 누가 오른쪽으로 툭 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Y는
루트 마이너스 x. 자, 출발은 원점. 그리고 그릴 때, 야, 얘는 정의역 어떻게 구하겠니? 루트 안이 양수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x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왼쪽에 그려지는 건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가볍게도 그릴 줄 알아야 돼. 부호가 어때? 루트 앞이 플러스, 루트 안이 마이너스지. 풀, 맞이. 그럼 방향이 상, 좌야. 위로 가고 싶은데 누가 왼쪽으로 툭 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이제 느낌 오죠? 마이너스 루트 x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출발은 원점. 마플이지, 마플. 마플이지. 그러면 하우야, 하우. 아래로 가고 싶은 걸 누가 오른쪽으로 톡 치는 거야. 난 좁아서 4번은 왼쪽에다 쓸게요. 보세요. 마마잖아요, 마마.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하, 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툭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네 가지 개형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외우고 있자. 됐지? 자, 쉬는 시간 40분까지 쉬세요. 이제 우리 요걸 배웠잖아. 앞에 이제 개수가 붙으면 원래는 1, 2, 3, 4 가는 동안 y값이 1에서 2까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에는 2분의 1만 넣어도 1이라고 그리고 2만 넣어도 4란 말이야. 그래서 2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들려. 됐죠? 이 앞에 개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조금 들려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x로 p만큼 y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럼 또 이제 x 자리에는 x-p가 붙는 거고 지겹지? 그 다음에 또 y 자리에는 y-q가 들어가는 건데 그 q가 오른쪽으로 이항돼서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이 p, q가 출발점이래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2x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프가 있다 쳐보자. 그럼 얘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거겠지? x로 얼만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1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랑 x 개수의 부호를 보고 풀이니까 상우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면은 평행이동 양을 보려면 2로 묶으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근데 묶지도 마. 묶지도 말고 여기서도 그냥 바로 시작점 읽는 연습을 해요. 바로 시작점 읽는 연습을 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1이야 뭐 1이고 얘는 마치 근 찾듯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야, 다 했어. 알겠어? 다 배운 거야 이제. 근데 이제 문제 풀면은 위치 관계 문제가 있어.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응? 아, 자세히 그리는 거. 일단 시작점 찍고, 일단 그래프 방향성이 중요하긴 해. 시작점 찍고 상우야. 내가 굴곡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럼 이번에 이런 절편 같은 게 또 생기잖아. y절편이니까 여기다 0 넣어서 y절편 같은 거 구해보면 되지. 그럼 이게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여기 3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 다른 점들을 좀 조사하면 돼. 알겠지? 보통 시작점 근처에 있는 점들을 조사하면 좋지.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 요거 한 번만 해보자. 지금 요 그래프 봤잖아. 그치? 우리 정의역, 치역 한번 읽어보자. 자, 정의역은 이 함수가 그리는 그래프의 x값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가장 작은 x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가장 작은 y값이 몇이야? 1.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자, 하나만 더. 자, 해보자. 시작점을 먼저 읽어주는 거야. 근데 얘를 굳이 마이너스 3으로 묶지 않아도 돼요. 요거 보면 x값 몇인지 알 수 있겠어? 그렇지. 1차 방정식 풀듯이. 그 다음 요게 y 시작점. 읽었지? 그럼 2, 마이너스 1이 시작점이고 지금 얘는 방향이 어때? 마이너스거든? 뭘까? 하좌. 그렇지. 하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자, 정의역 읽어보자. 가장 큰 x값이 몇이야? 22.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 한번 읽어보자. 그렇지. 이 시작점이 있잖아. 가장 큰 y값인지 가장 작은 y값인지 보면 돼. 이게 가장 큰 y값이겠니? 가장 작은 y값이겠니? 그렇지. 자, 이렇게 읽으시는 거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 정의역은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긴 해. 우리 무리식 아까 맨 처음 배울 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풀면 3x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오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x값 범위를 구할 수 있죠. 맞아? 근데 어차피 치역까지 같이 보려면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려버리시는 게 낫지. 이 그래프가 너무 쉽잖아, 그지 얘들아? 맞아? 맞지? 시작점 찍고 그냥 상하 우좌 뜨면 되니까. 26번 풀어봐. A를 구해서 그려야겠죠.
자, 봅시다. 이제 얘들아, 이런 것도 익숙한 힌트가 되는 거지. 그죠? 넣으면 되겠지? x의 몇? a. y의 몇? 마이너스 a. 그럼 요거 0이니까 지워지겠지? 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a는 2니까 a 몇?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서 함수를 완성시킨 다음에 보고 있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이지. 자, 읽어보자. 시작점. 그치, 마이너스 1,1. 시작점 읽었으니까 방향 마이너스 플러스 하우 아래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문제에서 치역만 읽으라고 했지만 정역도 읽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렇지, x값이니까. 그 다음에 치역 읽어주면 1보다 작다. 그렇지, 1보다 다 작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됐죠? 안 어려워. 자, 그 다음 넘겨서 27번 해봐. 아이고, 다들 졸려가지고. 자, 봅시다. 얘들아, 함수를 이용해서 도형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이런 점을 문자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쉬운 게 여기를 줬잖아. 그래서 그냥 쓰면 돼. 만약에 안 주면 니네들이 문자를 이용해서 잡아야 되고, 여기 x 잡혀 있잖아. 그럼 y는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 됐지? 그 다음 이 사각형 이름 뭐야, 얘들아?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요거 윗변 더하기 요 아랫변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요 높이 값을 곱해주는 거지. 높이 값은 x 값이 k고 4k니까 3k겠죠. 이렇게 해서 18 나온다는 얘기야. 거의 다 푼 건데 일단 양변에 2 곱해서 이쪽을 36으로 만들어 놓을게. 그 다음에 요 루트 2k고 요 8 밖으로 나오면 이 루트 2k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3으로 한번 나눌게요.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k랑 2루트 2k니까 3루트 2k라고 쓸 수 있지. 돼? 3으로 한 번 더 나눠도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풀 거야? 여기서부터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오케이, 암산돼? 암산되면 뭐 해도 돼. 루트 나와 있으면 제곱하는 거야. 옛날에는 무리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배워. 그러니까 루트를 제끼려면 여러분 제곱하시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6이고 이거 k제곱. 요거는 루트가 제곱되면 그냥 안에 게 나오면 되지, 그지? 양변을 2로 나누면 k 3승이 8이 돼서 k가 2야. 됐죠? 무리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진 않지만 루트를 한쪽에 놓고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루트를 지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뭐 28, 29는 쉽고 이제 30번 같은 거 잠깐 보면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이 평행 이동량을 구할 때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함수가 루트 3x고 비교가 되는 대상이 루트 3x-27이라고 3으로 묶어주면 x-9잖아. 그럼 봐봐. x 대신에 x-9가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럼 얘가 x로 몇만큼 움직인 거야?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알겠니? 근데 모든 함수에는 가장 특징적인 점들이 있어. 예를 들어 1차 함수는 x절편, y절편. 2차 함수는 꼭지점.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 뭘까? 그렇지. 시작점이라고 부르지, 앞으로. 시작점. 얘는 평행이동이 안 된 거니까 시작점이 0,0이지. 얘 시작점 읽을 수 있죠. 그냥 이 상태로 읽을 수 있죠. 그렇지. 그럼 x축을 얼만큼 증가했는지 보이지. 이렇게 읽어요. 알겠죠? 점을 따서 읽는 게 나을 거야. 자, 그 다음에 32번은 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숙제로.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넘기세요. 자, 35번 봐. 얘들아, 이거 정말 유명한 문제야. 이게 작년엔 제1구에서 나오고 올해는 또 어디서 나왔을 거야. 이게 2배라고 돼 있는데 뭐 3배, 4배 이렇게 바꿔서 막 나와. 풀어봐. 얘들아, 여기 K 잡혀있다. 알겠지? 여기 K 잡혀있어. 그 여기도 K야. 이런 거 잘 보면서 여러분 요 점들 잡는 거야. 알겠지? 해봐. 자, 보세요. A를 줬어. 아, 이거 문제가 존나 친절한 거야, 이게. 이걸 주잖아. 여기 K, 이게야. 그럼 이 BC는? 일단 X 값은 K겠지. 그죠? Y 값은 어떻게 잡으면 되니? K를 넣으면 돼, 그죠? K를 넣으면 돼. 이 K가 같은 건 우연이 아니야. 이용하라는 거야. 그럼 KK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K.
그 다음에 이제 이성질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라는 건데 오빗이 어디 있어? 얘지? OAB 어디 있어? 얘죠? 넓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니까 당연히 밑변이랑 높이에 이제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이 두 삼각형 모두 높이가 같아.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 높이가 5a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 밑변 길이가 몇 배 차이 나는 걸까? 그렇지, 2배 차이 나는 거지. 이 넓이가 2배 차이라며. 높이는 같잖아. 그럼 밑변이 2배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말 들어봐요. 내 말 들어봐. 1대 2. 맞지? 그럼 봐봐, 전체적으로 1대 봐봐 3. 이렇게 다시 1대 3.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 3배 하면 얘야. 여기다가 3배 하면 얘라고. 3루트 K는 K야. 이렇게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9K는 K제곱. K는 양수니까 이렇게 양변을 K로 나눠도 돼. 됐지? 엄청 쉬워, 엄청 쉬워. 풀 수 있고. 36번 봐. 내가 할 거야, 이거는. 얘들아, 이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얘네들이 막 이슈라를 해. 근데 이 지나는 점을 보고 이걸 막 대입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세팅은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만들면 돼. 뭐 최고창의 개수 정도는 참고하고. 지금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래,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죠?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도록 루트 안을 만들어주고, 밖에다가 마이너스 1 써주고, 여기다 F7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9 마이너스 1이니까 2지. 그치? 그리고 F7은 2다의 의미는 뭐야? 7일 때, Y값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의미까지 넘기지. 자, 38번 풀어봐. 38번. 자, 잘 봐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2,3이잖아. 이걸로 거꾸로 만드는 거야. 부호랑 최고차항 개수 정도만 살려서. 오케이? 가자. 마이너스 2가 x 시작점이라는 건 여기에 x 플러스 2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y 시작점이 3이라는 건 여기가 3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얘가 a를 구해야 되니까 힌트를 하나 더 줘.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x에 몇 넣어? 1. y에 몇 넣어요? 그렇지. 자, 보자. 그러면 3a잖아. 그럼 넘기면 루트 3a는 3. 자, 제곱해도 되는데 이번엔 제곱 안 하고 안쪽이 9면, 그렇지, 안쪽이 9면 되겠죠. 그래서 a가 3입니다. 여기다 3을 넣어서 이 전개를 쭉 해. 그럼 a가 3이고 b가 6인 거야. 하나는 안 어렵죠? 오케이. 자, 이제 뒤로 넘기면 내가 최대 최소랑 역함수 관련 문제들을 조금 넣어놨거든. 이 최대 최소 진짜 개 쉬우니까 좀 볼래? 내가 그냥 41번으로 하나 쓱 말아줄 테니까 집에서 풀어오는 거야. 얘들아, 요번에 숙제 해와. 21번부터 꼭 해와야 돼.
봐봐.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데,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m 구하는 거거든. 내 말 들어봐. 이게 지금 방향이 어때? 상? 우. 이게 마치 2차 함수처럼 막 감소했다 증가하고 이런 애가 아니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m이라 그랬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쵸?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더하기 7은 m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a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 2를 시작점으로 가졌다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얘가 0 됐다는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없네. 저기 0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7이야. 이 둘이 더하시면 답이 5예요. 그치? 이해됐어? 아, 뭐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니구나. 11이에요. 11. 그죠? 하나도 안 어렵지, 얘들아. 예를 들어 42번 같은 경우도 이거 적지 말고 이제 얘네들이 정의역을 줬잖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고. 이게 유리함수보다 더 쉬워. 방향만 보면 돼. 여기 봐봐. 플러스지. 그럼 방향이 상, 우. 근데 x값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줬으니까 이렇게 준 거지. 맞아요? 최소값 어딜까?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돼. 최대값 어딜까? 여기에 5일 때 여기다 5를 넣으면 돼. 너무 쉽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부터 역함수 관련 문제가 나와. 근데 얘들아,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내가 일단 보여는 주는데 잘 봐. 잘 봐봐. 우리가 목표는 수능이잖아. 봐봐. 내가 여러 가지 관점 얘기를 할 건데, 너네 나랑 무리함수 그리는 거 배우고 오늘 정의역, 치역 읽는 거 연습했죠. 그 연습시킨 이유가 이거예요. 잘 봐봐. 얘 지금 시작점이 2,2지. 그 이제 함수가 이렇게 간다? 맞아? 그럼 내가 이제 f 인버스 x 역함수 구하기 전에 역함수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그림상 무슨 대칭성이 있었어? 얘들아, 공부해와야 돼. 요번 주는 좀 안 해왔잖아, 다들. 그지? y는 x에 대한 대칭성이 있었어. 알겠어? 그래서 인버스 x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돼. 기하적인 성질은 알아야 돼. 이거 너네 적분할 때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이제 역함수 구해볼게. 잘 봐, 끝까지.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야, 하준아, 너 진짜 계속 짜는구나. 깰 생각이 없네. y를 탄생시키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x랑 y랑 바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원래 정석은 그건 아니야. 이걸 x로 정리해. 2 넘기고 자리 좀 바꿔줄게. 양변을 제곱해. x로 정리해야 되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시켜야 되거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끝까지 잘 해내고 마지막에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이게 이제 역함수다라고 배운 거야, 니들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f 인버스? 7. 그럼 여기 7 넣으면 답이겠지? 답은 27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야. 얘들아, 이 함수 이차함수인데 2,2를 꼭지점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거든? 우리는 굴곡도 잘 알고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이런 느낌. 그치? 지금 이 그래프랑 저 역함수 그래프랑 똑같니? 좀 다르지 않아? 뭔가 그래프가 좀 다르지 않아? 절반밖에 안 그려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 뭘 그려야 되냐면 정의역을 써야 돼. 봐봐. 여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여기만요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무례함수의 역함수야. 알겠어?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함수 있지. 원래 함수에 정의역이랑 치역을 읽어. 정의역 2 이상, 치역 2 이상. 아,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잘 들어.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 알겠어? 이런 귀찮은 짓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읽는 연습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역함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 수능 볼 거잖아. 수능에서 무리함수, 역함수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 안 물어보거든? 대신 함수 값은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원래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배웠어? 옳지! 7을 넣었다가 7을 어디다가? y에다가 이렇게 넣기로 했지. 이건 까먹으면 안 된다고. 돼? 그럼 2 넘기면 5. 그럼 안쪽이 25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몇?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금 이해도가 높은 분이 있어서 내가 무리함수, 역함수 바로 찾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함수식 좀 바꿔서. 너무 함수식이 쉬우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 내가 역함수 바로 찾는 거 보여줄게. 대신 정의역, 치역은 읽어놔야 돼. 너네 이거 상상할 수 있어. 봐봐. 시작점 2,1 방향 상우. 그지? 상우니까 2 이상 1 이상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야? 2,1이잖아. 근데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역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이렇게 넘어오지. 그럼 요 시작점, 그렇지. 요 시작점 어디로 갈까? 1,2로 가겠죠. 그지? 그리고 이걸 참 옮겨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잘 들어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이야. 다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이야. 그럼 내가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2차 함수식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 맞아? 아니 2,1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었잖아. 그러면 1,2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돼. 그럼 너는 여기까지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만 맞추면 되죠. 이거 역수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을까 봐 내가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수능에서 역함수를 물어보진 않을 거다. 대신 여기다 뭐 써야 돼? 정의역. 정의역은? 그렇지! 요 치역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 y에 7 넣어서 구해보라고 내가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난이도 높은 역함수 문제는 없어. 오케이. 자, 이제 여기야 얘들아. 보영 이거 사실 얘가 포인트야. 얘가 여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여기를 49번부터 54번까지 알겠어? 여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 하나만 풀어보고 마칠 건데 너네한테 시간을 내가 좀 많이 줄 거고 잘해야 돼요. 54. 얘도 친절하게 x는 a가 잡혀있지 얘들아. 그것만 가지고 점 4개를 다 잡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 계산이 또 조금 어려울 거야. 자 얘들아 봐봐. 아니 여기 x는 a가 있잖아. 그래서 이 점 a랑 b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근데 a는 루트 x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a를 넣으시면 되고 b는 루트 3x 위의 점이니까 a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 두 개 잡았지? 그 다음에 c의 y 좌표가 잡혀. 왜냐면 b랑 라인이 같잖아. 이렇게. 어디 갔노? 그럼 이번에 y를 알고 x를 모르지? 그럼 루트 3의 1을 잘 봐.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리고 요 x를 구하는 거야. 매치겠니? 3a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가 3a구나. 그럼 이제 d가 잡힌다고. 3a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이게 루트 9니까 밖으로 나와서 뭐 3루트 a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a, d의 기울기를 줬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요걸로 구하면 되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2a분의 2루트 a가 4분의 1. 자, 2는 약분되고 4루트 a는 a. 제곱하면 16a는 a 제곱. 16a 가지고 오면 aa-16. 그럼 a 값이 뭐 또는 뭐? 0 또는 16. 얘들아 원래는 이게 정석이고 a가 양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조심해야 돼. 나누는 건 원래는 조심해야 돼.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숙제고. 자, 우리 다음 주 스케줄하고 방학 얘기 좀 해줄게요. 자, 다 풀어오는 거야 얘들아. 21번부터. 이제 수요일날 마지막 문제풀이하고 수학 1이 시작이 될 거고 수학 1 단원 3개가 이렇게잖아. 그치? 처음에 한번 훑을 때 되게 빨리 할 거야. 알겠어? 수요일날 2단원이 끝날 거야. 한 단원이.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빨리 보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방학 동안 2번 볼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12월 내에 일단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내가 할 거거든요. 12월 내에. 그리고 적분 잠깐 멈추고 1월 달에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높여올 거야. 그래서 12월 달에는 개념들 배우고 연산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가벼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요일부터 하는 거야. 숙제 잘해와야 돼. 그 다음 방학. 자, 우리 학원의 전 역량이 이제 고3한테 집중이 되는 겨울방학입니다. 니네 대학 보내야 되거든. 그치? 우리가 지금 수토에 수업이 깔려 있잖아. 맞아? 여기 이제 여기로 갈 거야.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나와야 돼. 알겠어? 자, 여기에 영어 깔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국어 깔릴 거야. 근데 여기에 사탐 깔릴 거야. 알겠지? 딱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오전 특강 끝나고 점심. 사탐도 강의가 있어요? 사탐 있어. 필요하면 문의해. 이거 사탐 들어야지. 사탐 이거 인강으로 1등급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1시부터 오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추가가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월수금 여기에 그 확통 들으셔야 돼요. 확통.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은 나림이는 빼고 우리 반은 방학 때 수학 2개 들어야 돼. 요거 정시반하고 확통반. 알겠지? 이렇게 2개 듣는 거고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방학하자마자? 어떤 거? 저 어차피 스케줄이 방학하자마자 시작하는 1월 8일부터. 1월 8일부터. 그리고 요 확통반 있잖아. 요 확통반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거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근데 12월은 원비가 없고, 1월 달에만 원비 추가해서 내면 돼. 12월은 원비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확통 진도 수업 끝나면, 그러니까 12월까지 확통 수업 같이 듣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정시반만 또 들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지금 점심 저녁 있고, 이렇게 공부 시간이 있잖아. 그치? 이날 그냥 배운 거 과제 싹 끝내는 거야. 그리고 목요일날 복습, 그 다음에 토요일날 배운 거 그냥 싹 끝내는 거야, 과목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5층은 이제 내가 관리할 건데, 니네들 위클리 플래너도 나랑 같이 쓸 거예요. 플래너 쓸 줄 모르지? 플래너 같이 쓸 거야, 플래너도.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다, 방학 동안. 그리고, 뭐? 윈터 뭐 그런 거? 그런 걸 거야, 아마. 하여튼, 뉘앙스를 알겠지? 2달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수고했어요. 가셔도 되고.